여기가 우리 정명희 기산 정명희 선생님 화실인가 보네. 자리에 앉 계시네. 예. 아유, 어서 오세요. 네. 한참 올라왔어요. 뭐 한참 그렇죠. 올라왔어 5층까지. 아니 당연하지. 뭐 이렇게 찍는 건 좀 이렇게 재미나게 찍어서 또 편집하면 또 재밌고 그래요. 가만있어 우리 화실 잠깐 이야기 좀 나누죠. 그래요. 네. 화실. 요즘 작업하시는 작품들이신가 보네. 예, 그렇죠. 요즘 이제 작업하는 거고. 네. 이 저는 작업을 바닥은 바닥에다 놓고 하니까 아, 작업을 바닥에 놓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 왜 그러냐면 작품을 저는 이제 한국화를 시작한 사람이라 이게 한지거든요. 예, 한지. 그래서 한지를 세워 가지고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예. 얇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바닥에다 놓고 한지를 놓고. 칠하고 뭐 붙이고 뭐 뜯고 뭐 이런 여러 액션을 하시는 작업을 하다가 보면 그 방바닥이 이렇게 재미있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오는 사람이 누가 친구가 여기 이만큼 뜯어가면 안 되냐고 농담도 하고 그러죠. 말 되는데요? 말 되는데. 뭐 그렇게 편안하게. 나중에 좀 뜯어가서 조심해야 되겠네. 바닥에 놓고. 예. 그리고 여기서 하니까 대작은 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니까 작품을 몇 조각으로 나눠서 만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몇 조각을 같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500호짜리도 되고 1000호짜리도 되고 그 뭐 궁즉통이라고 뭐 그런 게 생기죠. 궁하면 통한다고. 어글커니. 또 뭐 작은 걸 만들어서 그걸 요즘 또 같이 막 늘어놓으면 요즘 젊은 애들 같이 또 작업도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아무 관계가 없이 하죠. 작업 여기다 놓고 하고 나중에 되면 벽에다 놓고 보는 저 책꽂이에다가 볼 때 저렇게 조금 큰 건 꼽아놓고 이렇게 쭉 늘어놓고 꼽아놓고 보고 여기 와서 또 보고 뭐 서툴리면 찍고 또 뭐 다시 또 뭐 정리 그런 짓을 하죠. 그 찢는 건 좀 남겨다 주세요 제가. 그렇죠. 예. 늘 그런 작업이 이런 거 같은 건 이게 길에 버려진 자개농 서랍이에요. 그러네. 뒤에는 이 자개농 보내서. 이게 자개농 서랍을 내가 아침에 운동하러 새벽에 갔다가 오다가 아까워서 주워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요거 세 개로 연작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놓으면 돼. 그러네. 거기도 편하네. 그럼요. 아주 저 시계도 버리는 거. 그렇죠. 예. 저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이건 가는 거지만 이것도 뭐 여기 보기실은 장미꽃인가 뭔가 있었는데 그거 지우고 이렇게 또 금방 그리면 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게 멈춰진 시계지만 가네 시계. 이건 가는 시계예요. 유일하게. 또 재밌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버린 칼도마거든요. 아 이거 도마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재미나게 생각을 또 생각을 바꿔서. 그럼 이것도 칼도마거든요. 이거 버린 거예요. 이거 쓰다가 이거는 이것도 없어. 그래갖고 이걸 칠해서 또 이렇게 뭐 건지면 그것도 또 재미있는. 여기 물감들은 이게 뭐예요? 물감. 아크릴 물감 씁니다. 아, 아크릴 물감. 예. 그러면 아크릴 물감 쓰면 요즘 한국화 저 석채나 뭐 분체인가 뭐 이런 거 안 쓰네. 예. 그런데 솔직하게 네, 어때요? 그 재료에 대한 분류를 네. 우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한국환이 서양환이 하는 명칭 문제를 남국 선생님이 한번 세미나를 크게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 명칭이 아주 멍청하게 붙여진 거잖아요. 아시지만 그건 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지는 거여서 동양화 서양화 구분할 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 아직도 해방된 지 70년 넘었는데 얼마나 불쌍하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서양학과인데 미술이라는 말도 일본 애들이 붙인 조형언어야.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안 써요. 한문인데 그게. 근데 조어란 말이에요. 일본 애들이 붙인 조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조형이어야 하고 회화이어야 되는데 그걸 서울대학교 현기대학교 아직도 내가 동창회 때도 그런 소리는 하지만 이 멍청한 짓이다 말이야. 그런데 좀 바꾸자. 요즘 회화과라고도 많이 하죠. 회화과는 네, 괜찮다고요. 요즘 그런데 회화과라고 많이 하죠. 예, 동양학과 아니야, 한국학과 아니야. 한국화라는 게 한국 사람 그리면 다 한국화예요. 근데 회화과 중에 그 안에 동양화 전공 아니면 한국화 전공, 서양화 전공 이렇게는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것도 틀려서 요즘 이게 크루즈 요즘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이 뭐 장르가 깨진 지 오랜데 그렇죠. 오랜데 그 멍청스럽게 주제는 금강입니다. 아, 금강. 근데 이 동네에 있으니까. 네, 금강. 근데 이제 이 동네에 있으니까 금강이지 사실은 강이죠. 모든 강에 대한 강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문화의 근간이고 그래서 강을 주제로 그동안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전에는 아까 보신 팜플렛에서 본 네, 것처럼 이건 좀 산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움직이는데 요즘은 강의 흐름, 울림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의 그런 변화를 조형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거죠. 이런 판때기에 그린 거죠. 이런 건 캔버스에 그린 겁니다. 캔버스. 뭐그 얼마 그거에 뭐 캔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럼 아무 관계 없죠. 상관없는 거고. 예. 이건 강에 대한 주제. 그렇죠. 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부터 우리 악기 고전 악기 중에 편경이라는 게 있어요. 예. 기역자용으로 이렇게 네네네. 돌판을 깎아서 세종대왕 때 만든 건데 8개, 16개를 가지고 이제 음을 찾아서 소리를 만든 거거든요. 두께가 틀려요, 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편경에서 모양을 차용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편경의 소리가 언뜻 강물 소리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제가 나서 그 소리를 어떻게 표현해 볼까? 화음의 음악의 요소의 그런 화음이 아니고 그림 화자의 그림의 소리는 어떻게 그림의 움직여 소리, 볼까? 화음. 한문으로 그림 화자를 쓰면 그래서 그 음의 조화가 아니라 그림의 소리. 그림의 조화죠. 그래서 그 편경의 울림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파장하는 그런 내는 소리를 잡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물소리에 대한 개념을 그림에 조형적으로 정리해 본단 말이죠. 옛날에는 물비늘이 바짝바짝 빛나는 거 그런 것도 제가 엄청 많이 그렸었어요. 또 물너울도 파도처럼 이렇게 물너울도 엄청나게 했었고 그런데 그건 껍데기거든요. 속이 아니라서. 예, 껍데기야. 그거는 껍데기인데 그래서 편경 생각을 하면서 그거는 소형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겠다. 그전은 그냥 가시적인 거지만 이것은 내적인 어떤 울림이니까 조형적일 수 있는 감정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길일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흘리는 작업과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이런 작업이? 지금 한 2년? 2년. 최근 2년. 조선일보 전시에도 그런 것을 보여줬고 지금 이제 2017년, 18년, 지금 19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지금 화업이 몇 년십니까? 저는 뭐 지금 평생 그렸으니까 한 6, 7년. 그럼 50년이라고 치고 그 중에 최근 게 요 이제 이 금강의 그 소리 이런 걸 작업한 건 한 3, 4년?
1985년 정도부터 금강에 이렇게 편중해서 그림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렇게 추상같이는 안 됐고. 추상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구상이죠. 따지고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소형 작업이 이제 사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옮겨간 것으로 보면은 그럼 뭐 한 30여 년. 그래요? 예. 꽤 오래 했죠. 그만큼 화집을 좀 보고 뭐 얘기해야 되겠네. 예. 화집에 원래 전통적이 아니면 그 한국화 이런 거를 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림은 그리움이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리움. 그리움을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리움을 그려요. 우리는 동양화 이제 어차피 쓰니까 동양화는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매난국죽 사군자를 그린다고 안 하고 친다고 그랬어. 매라고 친다고 그랬지. 근데 왜 친다고 그랬느냐 하면 소나 닭을 치듯이 농사 짓는 거야. 농사 짓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밥이야. 치는 거, 친다는 건 기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친다는 것이 1차적이라면 그린다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좀 더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흉중,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은보 선생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잘 하시는데 가슴 속에 있는 생각을 끌어내서 뭘로 표현한다. 그걸 그린다라고 한다 그 말이죠. 첫사랑을 그리고 어머니를 그리고 스승을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그리워하는 것을 표출시켜낸 거. 그린다는 거는 그림으로 그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워한다는 그리워한다는 뜻. 그러니까 그리움에서 그림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운 감정을 표출해낸 게 그림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림. 그래서 우리 그림은 아주 자연스럽게 추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부터. 사실은 인간은 맨 처음에 추상화 작업부터 시작하지 사실화 작업부터 시작하지 않죠. 애들은 추상적인 것부터 그렸다가 철들면서 좀 사실적이게 그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상화부터 한 거나 같은데 한국 우리 전통적인 우리의 그림의 예술관은 추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추상적인 것이다. 난초를 그려도 난을 이렇게 쳤는데 질문에 어떤 게 땅이고 어떤 게 하늘이냐고.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안 한다. 그런 질문을 안 한다. 당신네들은 땅이 있어야 뿌리를 내린다고 생각하지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래서 빠져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매난국죽 사군자가 다 추상적인 거야. 보이기는 사실적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린 내용은 추상적인 거예요. 뿌리가 없지.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그 정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뿌리를 그렸어. 난초에. 아하. 녹은 난이라고 그랬어요. 녹은 늙은 뿌리가 있다. 그 뿌리를 보였었어. 예. 그림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을 갖느냐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이 정권에 어울려서 같이 일을 하자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내 뿌리를 뽑아서 난 뿌리를 뽑아서 보인다는 얘기는 죽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라 그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림이라는 게 형상성보다는 추상성을 의미에 더 관심을 주죠. 서양 사람들이 그린 초상화는 담게 그리는데 목적이 있지만 한국 사람의 초상화는 인품을 표현하는데 목적을 뒀거든요. 인품이 더 중요했거든요. 초상화의 개념이 그럴까? 네. 인품을. 물론 초상화는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담게 그리는 게 초상화예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인품을 그 앞에다 넣으려고 그래서 애를 썼다 이거지. 그렇죠. 비록 조금 덜 담더라도 인품이 그 사람 같으네. 그런 걸 더 좋아했다 그런 말이지. 보이는 모양보다. 보이는 모양보다 인품을 더
찾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표정이나 이런 데서. 그럼요. 그러니까 문관처럼 그리면 아무리 잘 그려도 그건 어려운 거고. 무관같이 그려야지. 그렇죠. 문관을 무관처럼 그리면 안 되지만 무관을 문관처럼 그려도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이제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 철학적인 개념이 서양의 개념하고 좀 틀리니까 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분하고 동양화를 전공한 사람하고 가끔 가다가 술 한잔 먹고 충돌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조형 개념이 조금 하나는 철학적이고 하나는 조금 현실적이고 그런데 니체를 읽어보면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폴론적인 사람과 디오니소스적인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디오니소스적인 사람이 예술가가 많은 거야. 조금 우울하고 내성적이고 조금 이렇게 뒤로 들어.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이 예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 자체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술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저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를 하고 간 그 마크로스코, 마크로스코. 작품을 보면 그 평론가들이 평론한 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 디오니소스적인 얘기를 많이 끄집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림은 조금 디오니소스적이고 서양 그림은 조금 아폴론적인 거야. 감정이 일테면 그런 거죠.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자꾸 표출시키고 그런 걸 이론화하고 그런 걸 그림하고 이렇게 자꾸 매치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사물만 그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런 민족적이고 정신적인 얘기를 조금은 자기 그림에 담으려고 하는 자기 이론도 조금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림 그리는 사람이 물론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 그림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 결국은 그런 정신적인 바탕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 바탕이 없는 그림이 어디 있어요? 그럼요. 그건 껍데기지. 껍데기니까. 여기에 화음의 세계를 화음의 세계. 금강 그 멈출 수 없는 변주. 그림으로 보는 화음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건 소설가 고광률 씨가 내 얘기를 듣고 글을 쓴 거예요. 여기 있는 작품들이 다 그런 시리즈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화음의 세계를 찾아보자. 그건 조금 화두 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보자. 그런 거예요. 그런 냄새를 해서 조선일보미술관을 이거로 탁 채웠었죠. 요 작품. 이렇게 다 채워서 시작을. 이게 이 그림의 초기 때 그림이야. 이 편경이 이렇게 보인다면 편경이. 근데 이렇게 편경을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편경은 옆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손바닥이 이렇지만 옆에서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책이 직사각형처럼 보여도 옆에서 보면 선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형체가 달라지는 모양이 방향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물소리가 달라지는 것도 그런 어떤 틀이 있을 것이다. 내 나름대로 이제 물리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해야 조형이 얻어지는 거니까. 그럼요. 그림 그리는 사람 다 엉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엉뚱하지 않으면 그림의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금방 가져온 게 이게 앞으로 전시할 건가 보죠? 그렇죠. 저 신용국 선생하고 2월 11일부터.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개인 두 사람이 전시할 팜프렛이에요. 신용 선생 그림 그렇고 여기 이제 이런 작품 이미지들이 딱 네, 이런 작품은 지금 이제
그 시교육청에 기증한 작품이에요. 내가 갖고 있지 않고 이제 그래서 종묘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이죠. 이게 2009년 예. 또 작품이네. 예. 이런 작품들이 2009년 작품들이. 이런 작품들은 이렇게 이제 한지에 그려가지고 갓을 다 접어서 실로 꿰맸어요. 이게 꿰맨 의미는 한 잔을 강조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삶과 같이 꿰맨다는 얘기도 되고 자연과 같이 꿰맨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운 조형을 생각한 거죠. 그러면 이게 캔버스가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고 요것만 있는 거예요, 작품이. 요것만 딱 예. 요 모양 그대로. 예, 요대 그대로. 예. 그렇게. 모양 생긴 모양 그대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에 뭐가 이렇게 쭈루룩 보이는데 우리나라에 110년 전에 개신교가 강경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강경. 예. 이제 금강에 네네, 강경. 예. 그 강경 나루로 이제 개신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퍼졌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런 기독교가 들어온 얘기도 같이 포함해서 저기 그림 속에 좀 넣어본 거죠. 이건 자화상. 요건 내 자화상이고, 요건 우리 집사람 소상이고. 이것도 이제 마셔야 되는 물 한 잔 얘기를 한 거. 그러면 이 앞에는 또 신영국 작가의 그림이 있던데 보니까 우리 이렇게 제가 하나 보이고 싶은 거는 예. 이게 신영국 작가 자화상이에요. 자화상이고. 근데 저 애들이 보면 이 자화상이 망가졌냐고 그러겠는데 아마 얼굴이 망가졌냐고. 얼굴을 일부러 이렇게 했을 거예요. 물론이겠지 작가. 예, 답답한 걸 안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예. 그러니까 자화상을 그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보통 우리 자화상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형태가 좀 형태가 있고 좀 닮고 뭐 다른 그림보다는 초상화는 아니지만 다른 그림보다는 좀 닮게 그리려는 생각을 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양반은 아주 똑똑하게 또 뭐 보고 싶지 않은 세상이 많겠죠. 뭐. 허허. 추구하는 세계가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그림을 찾자는 거죠. 우리 것을 찾자. 우리 그림을 찾자. 우리 그림을 찾자. 나는 몇 군데 신문이나 저 책에 우리 그림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어떻게 썼어요? 요점을 얘기하면 일테면 우리 이제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 조금 있었는데 미술이라는 말이 우리 말이 아니다. 또 이 한자 문화권에서 쓰는 한자 용어도 아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전혀 안 쓰기 때문에 어떤 책에도 미술이라는 책이 없어요. 회화라는 말은 있어도. 일본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강점기 시절에 쓰던 문화. 조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드는 글자다 이거지. 그래서 기술을 아름다움을 만든다는 얘기가 일본 사람들 착상이거든요. 아름다움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만들어진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예술이라고 하고 일테면 우리는 서예라고 하잖아요. 네, 서예. 서예. 일본은 서도라고 하거든. 중국은 서법이라고 그래요. 서법. 예.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맞게 썼느냐. 근데 그 말이 또 어울리는 것은 글자는 법이 바뀌면 글자가 바뀌어지는 거니까 뜻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법첩판이 이렇게 책에 글씨를 이렇게 모아놓고 탁본해 놓은 것을 법첩판이 또는 비학판이 비석에 새겨져 있는 글씨를 탁본을 해가지고 그걸 맞춰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야 그림의 이제 글씨의 꼴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적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서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앉는 자세, 글씨 쓰는 자세가 더 중요한 거지 글씨 모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중국과 일본하고 전혀 다르게 글씨를 예술로 승화시켰어. 레터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술 작품이지. 그러니까 한자문학권의 삼국에서 유일하게 한국은 예술을 논할 자격이 있는 민족이고 중국은 이론에 치우쳤고 일본은 그걸 종교적인 것으로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림이라는 것도 미술이라는 말은 틀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린 대학에서 그런 걸 해방 70년이 넘었으니까 어떤 여러 가지 세미나나 학술 대회 뭐 여론 국민 여론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해서 그것을 미술이라는 말보다는 무슨 예술대학에 뭘 전공을 따로 하든지 아니면 조형대학이라고 하든지 뭐 상황이 조형대학이라고 하는데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조형대라고 이제 신설된 학교에서는 쓰는데 사실 서울대나 홍대 같은 데서 먼저 발벗고 나서야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회화로 이제 그림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화인 아트만 생각을 하면 우리 고유한 말이 그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가볍게 여기고 버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를테면 무용이라는 말도 사실은 춤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말이 춤이고 무용은 그것도 일본 애들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죠. 근데 뭐 그런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앞으로 70년이라는 해방 지나고 넘었는데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지 않냐. 음악은 뭐 공통되게 한문으로 같이 쓰지만 우리말은 소리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 좋은 우리말을 자꾸 버리려고 하지 말고 너는 우린 한글 학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자꾸 좀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좋지 않을까 해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그림이라는 단어가 참 좋지 않을까. 가끔 북한 애들이 그 스포츠 중계하는 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조금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뭐 코너킥을 구석차기니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지금 우리 선수가 우리 편이 우리나라가 지금 공격을 하고 그 말은 우리도 똑같게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편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 그 우리라는 말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거예요, 진짜. 그 위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우리 아내가 너와 나의 공통 소유물이 아닌 사실은 모두의 어머니고 모두의 아버지고 모두의 아들이라는 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자식이고 내 마누라라는 말 뜻까지 같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생각해서 나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통일이 되면 고려 연방이 빌어먹을 무슨 쓸데없는 말 쓰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라고 하면 어떨까. 그냥 대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했더니 우리은행이라는 기업도 생기고 요즘엔 그런 말들을 조금씩 더 써요. 그냥 우리라는 말이 친숙하고 아름답고 여럿이 함께라는 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울타리 개념같이 이렇게 있고 우리를 줄이면 우리라는 말도 되고 뭐 같이 이렇게 엉키는 데서 우리 그림의 꼴을 어떤 생각을 그래서 아까 뭐 초상화 얘기도 조금 하고 무슨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는데
그림의 맥을 나는 이론가가 아니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연구는 못합니다만 그림의 맥을 조금 더 아름답게 짚어주는 학자들이 필요하지 않냐. 올 게 오고 갈 게 가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정착할 수 있으려면 그런 걸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럼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하고 뭐 다른 뭐 문학을 하고 뭐 그런 사람 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거란 말이죠. 물론 보고 뺏기는 건 잘못이지만 보고 뺏겨서 거기서 뭘 얻고 자기 거로 다른 거를 끌고 나갈 수 있으면 그건 창작으로 가는 길이고 다 그런 건데 우리 그림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이게 잡아질 수 있는 것인가? 자, 우리 저기 옛날 우리 그 진경과 실경의 수목시대에서 이게 몇 년도 작품이죠, 이게? 요거는 그냥 대충 1992년 작품입니다. 예, 그게 이렇게 요렇게 작업을 이런 때는 하셨고 수묵에서 채색이 조금 강하게 움직여 갈 때입니다.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필치가 좀 이 전에는 1990년 전에는 흑백 수묵 작품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90년으로 가면서 돌아오면서 채색이 많아지죠. 근데 이 채색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했어. 몰랐었는데 조선시대 이전에 고려시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화려한 채색의 나라였어요. 고려 불화가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서 우리가 별로 가진 게 없어요. 탱화, 소위 탱화가. 그걸 이제 탱화보다는 이제 불화 그렇게 얘기해 주면. 근데 거기 아주 채색이 아주 찬란하거든요. 찬란하죠. 아, 찬란하죠. 근데 우린 조선시대, 겨우 조선시대 500년에 묻혀가지고 우리 그림이 거의 무채색 위주의 수목인 것처럼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전에 이렇게 옛날 그림 보면 이렇게 아주 채색이 아주 뭐랄까 필치가 강하고 예, 이게 농채죠. 진채이기도 하고 뭐. 농채, 진채. 예. 근데 이렇게 수묵하고 먹하고 채색하고가 이렇게 어울려지는 거예요. 같이. 근데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바뀐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옮겨져 가는 거예요. 요 중간에 또 조금 다른 게 있지만. 그렇지. 이제 금광을 이제 소재로 작업을 하시게 되는 게 이제 금광을. 금광을 소재로 지금 화실에서 많이 보는 작품들. 그래서 그 작품을 이렇게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크게 보면 금강. 금강 이야기를 다루신 거죠. 금강의 그렇죠. 이야기를. 예. 금강의 조형적 작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금강의 이야기. 이건 굳이 색동 이런 것도 뭐 어떤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콜라주를 신문지 같은 걸 오려붙이고 이렇게 한 것은 시대성을 보일 수 있다. 시대성. 그렇죠. 또 조형의 재료에 제한은 없다. 그런 얘기 다 있죠.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렇게 완전히 탈바꿈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뒤집어진 거죠. 변화가 아니라 아주 뒤집어진 거죠. 뒤집어진 거죠. 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세월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요? 아니 세월이 뭐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이 작품 전에 이 사이에 아까 그 신동엽 선생을 얘기한 작품은 또 조금 다르잖아요. 요 중간에 사이에 작품. 그렇죠. 여러 가지가 또 있죠. 근데 중간 작품 여기 생략이 돼서. 네, 최근은 이렇고 이제 풍경에서 변형이 지속적으로 움직여서 최근이 이렇다 그런 얘기죠. 근데 아주 비상적으로 움직여졌다.
머물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이제 저를 자꾸 움직이게 만들죠. 근데 흔히 우리 작품들을 보면서 저도 가끔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옛날 작품이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가끔 그런 소리를 해. 그렇게 옛날 거가 좋았으면 진작에 옛날 거를 사지 그랬어. 내가 이제 그렇게. 지금 못 그려. 아니 지금은 없어. 기증해서 없어요. 기증. 제가 원한다고 해도 팔고 싶어도 그건 다 기증했어요. 내가 2011년까지 1,500작품여를 기증했어요. 그렇게 많이요? 예. 나도 깜짝 놀랐는데 500작. 나도 놀랐는데 왜 이렇게 많은 1396점을 기증한 작품이 근데 왜 이렇게 그 기자가 그때 물어서 안 팔려서 그래. 팔렸으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는데 안 팔려서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립미술관이나 다른 미술관에 기증할까 생각도 했어요. 그랬는데 제한적으로 받겠다 이거지, 몇 점만. 수장고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내 수족이 떨어져 나가는 게 싫다. 모든 걸 몽땅 주겠다. 보여주는. 몽땅 주겠다. 그렇게 해서 조건 없이 그때 이제 대전 시교육청 교육감이 아이고 형님 그렇다면 저한테 기부해 주시면 그러면 해피스쿨 그 사람이 이제 부르짖을 때인데 그렇게 위해서 그러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교육청에 미술관이 있는 건 대전 시교육청의 정릉미술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고 2012년부터 이제 금년 29년 뭐 한 8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또 모여진 작품이 뭐 한 500여 점 돼요. 그런데 그거는 거기다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는 고민을 해요. 왜냐면 하는 짓을 봐서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경각심도 갖게 하고. 뭐 그렇게 좋은 일 하시는 거는 뭐 그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에 이렇게 대전 시민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또 대전 신문이 아니라 뭐 전국에 있는 뭐 그렇죠.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예. 있는 걸 하는 건 뜻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껴안고 간다고 뭐 돈 몇 푼 받는다고 그게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기증하는 건 참 좋은 일 같고요. 그것이 이제 뜻을 이뤄서 아예 미술관으로 정식으로 딱 이렇게 오픈을 했으면 더 이제 앞으로 예, 좋겠죠. 예산 잡아서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예. 작업을 저렇게 많이 해서 힘을 다 교육청에 물론 내가 사는 곳이지만 기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품이 많다고 많은 것을 어떻게 멋있게 아름답게 좋은 곳에 시집을 보낼 수 있는 것도 고민 한번 해볼 일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아무튼 뭐 예. 오늘 하여간 뭐 감사합니다. 네, 더없이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